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아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때 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대통령의 절친이자 실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실세에게도 딸이 쓸 값비싼 말 3필을 포함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모두 그룹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부정청탁이었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재판 2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에 앉아선 줄곧 눈을 감은 채 판사들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뜻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이라면서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엄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긴 어렵다며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이제 선처한 부분. 수감된 이 부회장 앞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매개로 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8명을 기록해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3차 유행이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자 아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일부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재개해달라며 점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이태원의 한 감성주점. 방역 지침상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업소 간판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합금지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주점 업주들이 손님을 받지 않은 채 불을 켠 이른바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이대로 코로나보다 생계에 더 위험한 상황이라 이렇게 간판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48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97명, 경기 128명, 인천 20명이며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전날의 389명과 비슷한 3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에 입국하신 분이고 그 출발지는 브라질, 경유지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감염된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그 당일에 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이런 가운데 영업 재개를 요구하며 유흥음식점 중앙회가 모레 정부 세종청사와 각 지역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이 추가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워싱턴을 비롯한 미 전역에 가뜩이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취임식 리허설 도중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방의사당이 봉쇄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규 특파원, 리허설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네, 일단 화재는 곧바로 진화됐고요. 의사당 봉쇄도 약 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은 일반 대중을 향한 위협은 없었다면서 이번 화재가 취임식과 관련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리허설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의사당에서 약 1.6km 떨어진 노숙자 야영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리허설은 즉각 중단됐고 리허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의사당 내부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취임식 경호를 맡은 비밀 경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당을 일시 봉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리허설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제 취임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보안을 위해서 미 연방수사국이 취임식 당일 배치될 주 방위군 전원을 대상으로 전원 신원조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FBI가 취임식 당일 배치될 주 방위군 2만 5천 명 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극단주의에 빠진 장병이 바이든 당선인 혹은 귀빈을 대상으로 이른바 내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워싱턴에서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한 중심가 주변 도로는 여전히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워싱턴 중심가를 다니면서 살펴봤는데요. 주요 길목마다 간이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무장 군인들이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취임식 전날인 내일부터는 도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퇴임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아침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기지에서 측근 또 지인들과 함께 송별 행사를 갖고 나서 플로리다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퇴임 직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전봇대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쏟아져 내리면서 일대 500여 가구가 한파 속에 정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서는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면서 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왕복 5차로 도로. 갑자기 폭격이라도 맞은 듯 전봇대에서 큰 굉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전봇대 밑을 걷던 사람들은 불꽃을 피해 황급히 대피하고 주변 건물은 물론 도로 신호등까지 순식간에 꺼져 차량들이 멈춰섭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2번 크게 나면서 전봇대 전신주 위에서 불꽃들이 막 내려오고 있었고요. 전력 송전을 조절하는 계폐기가 이상 작동하면서 폭발한 건데 이 사고로 연희동 일대 5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약 30분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계폐기와 직접 연결된 17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은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지금 불꽃이 튄 계폐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는 동안 바로 옆 오피스텔에는 한파 속에서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랑 난방은 다 나가 있는 상태라서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추워가지고 나가려고요, 친구 집. 근처에 위치한 소방서의 업무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희가도 이게 정전이 딱 되는 바람에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이제 좀 죽어가지고. 한국전력은 문제의 계폐기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을 삼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는 뻥 하는 소리가 나면서 미사일 떨어지는 그런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현장에 강풍이 부는 데다 중고차 수십 대에 LPG와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는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중국 해역이지만 거리상으론 한반도와 불과 200km 떨어져 있어 서울과 목포 등에서도 집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의자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저는 덤프트럭이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가 12km로 분석됐으며
규모가 커 국내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몸에 직접 걸쳐서 열기를 유지하는 발열조끼, 날이 추운 요즘에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연결해 밖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보온성은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2개 시험 제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체온과 가까운 35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량을 환산해 보온성을 측정했더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시간은 온도 설정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온에서는 따스미 온열 조끼가 9시간, K2 세이프티의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가 18시간 동안 유지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간 온도에서도 제품에 따라 6시간에서 15시간, 고온에서는 4시간 반에서 12시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에 따라 3단계나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파 세이프티와 스위스 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시험 제품은 표면 온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온도를 넘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발열조끼는 영하에서 최대 65도, 영상에서는 50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전 제품 모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해 물질과 보조 배터리 안전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